제가 27살 때 이야기입니다. 첫 회사에 입사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점심을 혼자 먹었고 회의에서 제 의견을 아무도 듣지 않았고 퇴근 후 회식에도 저만 빠졌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문제를 지적했을 뿐인데, 일을 잘하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그러던 어느 날 동기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 하루에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 세어봤어? 그날 저녁 저는 노트에 체크를 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한테 한 말들을요. 이 부분 틀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왜 이렇게 했어요? 다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37번이었습니다. 하루에 37번, 저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일을 잘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남의 잘못을 찾아내고 있었던 거죠.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판은 위험한 불꽃이다. 그것은 자존심이라는 화약고를 폭발시킨다. 1863년 미국 남북전쟁. 링컨의 북군이 게티즈버그에서 승리합니다. 남군 사령관 로버트 리는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링컨은 북군 사령관 미드에게 명령합니다. 지금 추격하면 전쟁을 끝낼 수 있어. 하지만 미드 장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망설입니다. 그러는 사일리 장군은 강을 건너 도망칩니다. 전쟁은 2년 더 이어집니다. 링컨은 분노합니다. 즉시 펜을 들어 미드 장군에게 편지를 씁니다. 당신의 이런 실수로 인해 수만 명이 더 죽게 생겼소. 당신은 역사에 길이 남을 무능한 장군이요. 당신 때문에. 3페이지를 가득 채운 편지. 링컨은 편지를 봉투에 넣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넣어버립니다. 결코 보내지 않았습니다. 링컨이 죽고 50년 후 그 편지가 서랍에서 발견됩니다. 봉투에 적혀 있었습니다. 미드 장군에게 보내지 말 것. 여러분, 관계는 은행 계좌입니다. 비판은 출금입니다. 칭찬은 입금입니다. 당신이 하루에 37번 출금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 잔고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파산합니다. 링컨은 알고 있었습니다. 미드 장군을 비판하면 미드는 방어할 것이고 변명할 것이고 자신을 정당화할 것이라는 거요. 비판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더 굳게 만들죠. 그렇다면 비판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27살의 저는 그 이후 한 가지를 실천했습니다. 단 한 가지만요. 3개월 후 제 주변에 7명이 모였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자고 저한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한 것, 다음 챕터에서 공개합니다. 비판을 멈췄다고 사람들이 모일까요? 아니요. 비판을 안 하는 것은 마이너스를 없애는 거예요. 하지만 플러스를 만들어야 사람이 모입니다. 그 플러스가 바로 진심 어린 칭찬입니다. 1921년 찰스 슈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철강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연봉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연봉 100만 달러. 1921년 100만 달러면 지금으로 치면 약 150억 원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길래 그런 연봉을 받습니까? 철강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십니까? 슈왑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아는 철강 기술자가 제 밑에 수백 명 있습니다. 그들이 저보다 철강을 훨씬 잘 압니다. 그럼 제 능력이 뭐냐고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능력은 사람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인정과 격려입니다. 4분 40초부터 5분 10초 공장 사건. 어느 날 슈왑이 공장을 돌다가 교대조 근로자들이 쉬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바로 금연 표지판 아래에서요. 다른 관리자 같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십니까? 당장 담배 끄세요. 하지만 슈왑은 달랐습니다. 그는 근로자들에게 다가가서 시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비싼 시가요. 그리고 한 개씩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피우면 더 맛있을 텐데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 담배를 끄고 감사하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자리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아첨이랑 진심 어린 칭찬은 다릅니다. 아첨은 뭘까요? 우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역시 최고십니다. 이건 공허합니다. 구체성이 없어요. 진심 어린 칭찬은 3단계 공식이 있습니다. 1단계 구체적 행동 지적. 어제 발표에서 경쟁사 비교 차트를 넣으신 거. 2단계 그것의 영향 설명. 덕분에 클라이언트가 즉시 이해하고. 3단계 감사 표현. 계약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27살에 실천한 것도 이겁니다. 동료가 이메일을 보내면 저는 답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민수 씨, 이 부분에서 예산 정리를 엑셀로 만들어 주신 거 정말 보기 편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30분 만에 보고서 완성할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신입사원이 커피를 타다 주면 수진 씨, 제 취향을 기억해서 얼음 적게 넣어 주셨네요. 디테일이 정말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책상을 닦아주시면 어머님, 오늘 제 책상 정말 깨끗하네요. 덕분에 기분 좋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 3번. 3번만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3개월 후, 제 주변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칭찬해도 어떤 사람은 저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챕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제가 칭찬을 했는데도 가까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장님이었습니다. 부장님, 오늘 발표 정말 명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부장님, 이 전략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끝. 왜일까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부장님이 원하는 걸 칭찬한 게 아니라 제가 보고 싶은 걸 칭찬하고 있었다는 걸요.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낚시를 할 때 물고기가 좋아하는 걸 미끼로 써야 한다. 딸기를 좋아한다고 딸기를 던지면 안 된다. 저는 딸기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걸요. 물고기는 지렁이를 좋아하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을 좋아할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그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루즈벨트는 정말 박식한 사람이야. 목장주가 방문하면 루즈벨트는 축산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은행가가 방문하면 금융정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작가가 방문하면 문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대통령님은 어떻게 그렇게 다 아십니까? 비결이 뭐였을까요? 루즈벨트의 비서가 털어놨습니다. 대통령님은 누가 방문한다는 걸 알면 전날 밤 그 사람의 관심사를 공부하십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으시죠. 그래서 다음날 그 사람의 언어로 대화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이후로 부장님을 관찰했습니다. 부장님의 책상을 봤더니 골프 잡지가 있었습니다. 부장님의 컴퓨터 바탕화면엔 딸 사진이 있었습니다. 부장님은 점심때 항상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었죠. 다음날 저는 부장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주말에 골프 치셨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스코어가 어떠세요? 부장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자네가 골프를 아나? 요즘 드라이버가 영 안 맞아서 30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주는 부장님, 따님이 대학생이시죠? 전공이 뭐예요? 또 30분. 그 다음 주는 부장님, 다이어트 성공하신 것 같은데 비결이 뭐예요? 또 30분. 관심사 파악 5가지 질문. 첫째, 최근에 무엇에 시간을 가장 많이 쓰세요? 둘째, 요즘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있으세요? 셋째, 주말에 주로 뭐 하세요? 넷째, 올해 목표나 계획이 있으세요? 다섯째, 이 분야는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3개월 후 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자네, 다음 프로젝트 리더 맡아보게.
제가 뭘 잘해서였을까요? 아니요. 부장님이 편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요. 다음 챕터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관심사를 파악했습니다. 질문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저를 보자마자 바빠요라고 하면 말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말이 아닙니다. 표정입니다. 뉴욕의 한 전화회사가 실험을 했습니다. 고객 응대 직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그냥 전화 받기. 두 번째 그룹은 미소 지으며 전화 받기.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대본도 똑같았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두 번째 그룹의 고객 만족도가 47% 높았습니다. 계약 성사율은 2.3배 높았습니다. 전화인데요. 상대가 얼굴을 볼 수 없는데요. 그런데도 미소가 들렸습니다. 목소리에서요. 과학자들이 분석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면 성대 근육의 긴장도가 바뀝니다. 목소리 톤이 0.3초 빨라지고 주파수가 높아집니다. 우리 뇌는 이걸 감지합니다. 무의식적으로요. 그래서 전화로도 미소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짜 미소와 가짜 미소. 가짜 미소는 뭘까요? 입꼬리만 올라갑니다. 억지로요. 진짜 미소는 눈가에 주름이 생깁니다. 알륜근이라는 근육이 수축하면서요. 이걸 뒤센 미소라고 합니다. 프랑스 과학자 뒤센이 발견했죠. 우리 뇌는 진짜와 가짜를 0.2초 만에 구분합니다. 가짜 미소를 보면 경계 모드가 켜집니다. 이 사람 뭔가 숨기네. 진짜 미소를 보면 거울 뉴런이 발동합니다. 상대방도 자동으로 미소 짓게 됩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죠. 저는 아침에 지하철을 탑니다. 7시 30분. 사람들 표정이 어떻습니까? 다들 무표정입니다. 피곤합니다. 짜증납니다. 그 속에서 제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이상한 사람 같았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 앞에 서 있던 아주머니가 저를 봅니다. 그리고 살짝 미소 짓습니다. 그 옆에 있던 학생이 그걸 봅니다. 그리고 또 미소 짓습니다. 미소는 전염됩니다. 30일 미소 챌린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 거울 앞 연습. 매일 아침 3분. 거울 보며 미소 짓기. 눈가 주름 생기는지 확인. 둘째 주차 출근길 실전. 10명에게 미소. 경비 아저씨, 커피 직원, 엘리베이터 사람들. 셋째 주차 전화 미소. 전화기 옆에 포스트잇. 미소 지을 것. 전화 받기 전 2초 미소. 넷째 주차 자동화. 3시간마다 알람. 무표정 체크. 즉시 미소로 전환. 제가 이걸 30일 실천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길을 물어봅니다. 왜 하필 저한테? 식당에서 직원이 서비스를 더 줍니다. 왜 저한테만? 미소가 저를 접근 가능한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미소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단 한 단어입니다. 이걸 쓰면 상대방의 뇌가 켜집니다. 다음 챕터입니다. 스타벅스에 가면 뭘 합니까? 주문하죠. 그럼 직원이 묻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왜 이름을 물을까요? 주문 구분? 아닙니다. 심리학입니다. 자기 이름이 불리는 순간 당신의 뇌에서 도파민이 나옵니다. 2006년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으로 뇌를 스캔했습니다. 피험자들에게 여러 단어를 들려줬습니다. 사과, 자동차, 행복, 그리고 자기 이름.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자기 이름을 들을 때만 내측 전전 두피질이 활성화됐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자아의 중추입니다. 나를 인식하는 부위예요. 즉, 자기 이름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자기 존재의 확인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중요하다. 그래서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달콤한 소리는 자기 이름이다. 1980년대 뉴욕에 작은 호텔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배인 이름은 짐 파일리. 이 호텔은 특별했습니다. 재방문율이 업계 1위였거든요. 손님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다른 호텔보다 비쌌는데도요. 비결이 뭐였을까요? 짐 파일리는 5만 5천 명의 손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그의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체크인할 때 손님이 예약한 박철수입니다. 짐이 박철수님 환영합니다. 첫 번째, 카드 처리하며 짐이 박철수님 여기 키입니다. 두 번째,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하며 짐이 박철수님 편히 쉬세요. 세 번째, 3번 반복. 그 뒤 사무실로 돌아가서 노트에 적습니다. 박철수, 안경, 검은색 정장, 서울 억양, 커피 블랙. 6개월 후 박철수 씨가 다시 호텔에 옵니다. 짐이 로비에서 반깁니다. 박철수님, 다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도 커피 블랙으로 준비해 드릴까요? 박철수 씨의 반응. 헐, 저를 기억하세요? 그 순간 박철수 씨는 이 호텔의 평생 고객이 됩니다. 제가 쓰는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들은 순간 3초 내 반복. 민수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입 밖으로 내뱉어야 합니다. 그래야 뇌가 저장합니다. 두 번째 단계 이미지 결합 1분 내. 민수를 민첩한 더하기 수학으로 빠른 계산사. 이미지를 만드세요. 웃긴 이미지일수록 좋습니다. 민수 씨가 계산기를 들고 달리는 모습. 이런 식으로요. 세 번째 단계 대화 중 3회 사용. 민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수 씨 말씀이 맞네요. 민수 씨, 오늘 감사했습니다. 한국식 응용. 김민수를 김치 먹는 민첩한 수학자. 이영희를 이빨 하얀 영웅의 희망. 박지훈을 박수받는 지혜로운 훈장. 제가 이걸 30일 실천했을 때 90명의 이름을 외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내 이름 기억하네. 그 순간 저는 특별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불렀는데 상대가 말을 안 들으면 소용없습니다. 다음이 진짜 핵심입니다. 이걸 못하면 모든 게 물거품입니다. 제 후배가 소개팅을 갔습니다. 전략을 짰죠. 형, 뭐라고 말할까요? 재밌는 얘기 준비해 갈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듣기만 해. 네. 90%를 들어. 10%만 말해. 질문만 해. 후배가 소개팅을 갔습니다. 이 시간 동안 후배가 한 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와,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요? 대단하신데요? 총 10분. 여자가 1시간 50분을 떠들었습니다. 다음 날 여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정말 즐거웠어요. 당신은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다시 만나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경청의 역설. 말을 안 했는데 대화를 잘한다고 느낍니다. 듣기만 했는데 이해를 잘한다고 느낍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대화 시간의 60%를 자기 이야기로 채우려고 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80%입니다. 왜? 자기 이야기를 할 때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마약과 같은 쾌감입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신분석의 아버지죠. 그의 상담 세션은 50분이었습니다. 프로이트가 말하는 시간? 평균 3분. 나머지 47분. 환자가 떠듭니다. 환자들은 상담이 끝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로이트 박사님은 저를 완벽하게 이해해 주세요. 프로이트가 뭘 했나요? 침묵했을 뿐입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마주치고 가끔 음하고 침묵했습니다. 환자는 스스로 떠들다가 스스로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프로이트가 그 답을 찾아준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게 경청의 마법입니다. 하지만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있구나. 5가지 신호를 보내세요. 첫째, 아이 컨택트 70에서 80%. 너무 뚫어지게 보지 마세요. 무섭습니다.
부드럽게 70에서 80% 시간 동안 눈을 마주치세요. 둘째 고개 끄덕임 3에서 5초마다. 네, 그렇군요. 리듬을 타세요. 상대 말에 맞춰서요. 셋째 바디 랭귀지 상체 15도 숙이기. 뒤로 기대지 마세요. 지루의 신호입니다. 앞으로 15도 숙이세요. 관심 있어 신호입니다. 넷째 리플렉션 반사. 지금 이렇게 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힘드셨겠어요. 상대 말을 거울처럼 반사하세요. 다섯째 침묵 활용 3초 기다리기. 상대가 말을 멈추면 3초 기다리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더 말합니다. 침묵을 못 견디거든요. 그 3초 동안 진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걸 실천하고 나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 회사 그만두고 싶어. 사실, 나 남편이랑 별거 중이야. 사실, 나 사업 시작하고 싶어. 제가 뭘 했나요? 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듣기만 하면 부족합니다. 다음 챕터 질문이 필요합니다. 마법의 3단어입니다. 경청만 하면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려면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 질문이나 하면 안 됩니다. 질문에도 레벨이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인질 협상가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요? 이 3글자가 인질범을 2시간 동안 떠들게 만듭니다. 말하다 보면 실수합니다. 실수하면 빈틈이 보이고 빈틈이 보이면 인질이 풀려납니다. 질문은 3계층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계 표면 질문. 요즘 어때요? 바쁘죠, 뭐. 끝. 대화 종료. 두 번째 단계 심화 질문. 무엇 때문에 바쁘세요? 프로젝트 때문에요. 마감이. 조금 더 나옵니다. 세 번째 단계 핵심 질문. 그 프로젝트가 당신한테 어떤 의미예요? 여기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가 제 승진이 걸려 있어서요. 실패하면 보이시나요? 같은 주제인데 질문에 따라 깊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크라테스는 평생 질문만 했습니다. 답을 말하지 않았어요. 학생이 선생님, 정의가 뭡니까? 소크라테스가 자네는 뭐라고 생각하나? 학생이 옳은 것? 소크라테스가 그럼 옳은 것은 누가 정하나? 학생이 법이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인가? 학생이 그럼. 계속 질문합니다. 학생이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이게 소크라테스 문답법입니다. 현대 버전으로 한번 볼까요? 부하 직원이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직원이 팀장님, 이 사업 어려울 것 같아요. 나쁜 팀장이라면 왜? 분석해봤어? 데이터는? 너무 쉽게 포기하네. 좋은 팀장이라면 왜 어렵다고 생각하지? 첫 번째 질문. 경쟁사가 너무 많아서요. 경쟁사가 많으면 왜 안 될까? 두 번째 질문. 차별점이 없어서요. 우리한텐 어떤 차별점이 필요할까? 세 번째 질문. 음속도? 아니면 가격?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네 번째 질문. 직원이 스스로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느낍니다. 팀장님 덕분에 해결책을 찾았어. 팀장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질문만 했을 뿐이죠. 데이트, 영업, 면접, 어디든 쓸 수 있는 템플릿입니다. 4단계 질문. 첫 번째 단계 사실 확인. 요즘 뭐 하세요? 두 번째 단계 감정 탐색. 그거 하면서 어떠세요? 세 번째 단계 의미 발견. 그게 당신한테 왜 중요한가요? 네 번째 단계 미래 연결.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금지 질문. 좋아요? 대신 어떤 점이 좋으세요? 왜 그렇게 했어요? 대신 그때 무슨 생각이었어요? 마법의 3단어. 그래서요?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제가 이 질문법을 쓰고 나서 사람들이 저를 멘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언을 준 적은 없습니다. 질문만 했을 뿐인데요. 하지만 질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 챕터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을 귀빈으로 만드는 법. 경청도 했습니다. 질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여전히 저를 그냥 좋은 사람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려면 상대방을 귀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1736년 벤저민 프랭클린, 펜실베이니아 주의회에 정적이 한 명 있었습니다. 프랭클린이 제안하는 모든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이었죠. 프랭클린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까? 대부분 사람들이라면 뭘 할까요? 식사 한번 하시죠. 술 한잔 하시죠. 선물 드릴게요. 하지만 프랭클린은 반대로 했습니다. 프랭클린이 그 정적에게 편지를 씁니다. 당신이 희귀한 책을 소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며칠만 빌려볼 수 있을까요? 꼭 읽고 싶습니다. 정적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 프랭클린이 내 취향을 알고 있네. 내 책에 관심이 있어? 책을 빌려줍니다. 프랭클린은 일주일 후 책을 돌려주며 감사 편지를 씁니다. 정말 훌륭한 책이었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의회에서 정적이 프랭클린에게 먼저 다가옵니다. 프랭클린, 자네 의견을 듣고 싶은데. 친구가 됐습니다. 이게 벤 프랭클린 효과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은 호의를 받으면 호감이 생긴다. 실제 심리는 호의를 베풀면 더 큰 호감이 생긴다. 왜일까요? 인지 부조화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책을 빌려줬어. 뇌가 왜 빌려줬지?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나 봐. 사람은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호의를 베푼 사람을 역으로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실전 사례. 제 후배가 상사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후배가 형, 팀장이 저를 싫어해요. 어떻게 하죠? 제가 팀장한테 부탁해봐. 후배가 뭐를요? 제가 팀장이 잘하는 거. 조언을 구해. 다음 날 후배가 팀장에게 갑니다. 팀장님, 저 이번 프로젝트에서 막혔는데요. 팀장님 경험상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팀장이 30분 동안 조언해 줍니다. 그 다음 주 팀장이 후배를 점심에 부릅니다. 저번에 내가 말한 거 해봤어? 관계가 풀렸습니다. 상대를 귀빈으로 만드는 7가지. 첫째, 조언 구하기. 이 부분 당신 전문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째, 소개 부탁. 혹시 마케팅 전문가 아세요? 소개 좀. 셋째, 의견 먼저 듣기. 결정하기 전에 당신 생각 듣고 싶어요. 넷째, 성과 공유. 당신 덕분에 성공했어요. 다섯째, 결정권 주기.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에 당신이 정하세요. 여섯째, 특별 대우. 이거 당신한테만 말하는 건데. 일곱째, 이름 각인. 우리 팀 민수 전문가가. 제가 이 방법들을 쓰고 나서 사람들이 저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탁하면 거절을 안 합니다. 왜? 그들이 저를 중요한 사람으로 느끼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다음 챕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인생이 편해집니다. 모든 게 순조롭습니다.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합니다. 명백히 틀렸어요. 데이터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첫 번째, 아니요. 그건 완전히 틀렸습니다. 두 번째, 침묵. 대부분은 첫 번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깨집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말했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왜일까요? 논쟁에서 이기면 관계에서 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논리적으로 상대를 이겼습니다. 완벽한 논리로, 데이터로, 증거로. 상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순간 상대의 감정은 수치심입니다. 자존심이 깨집니다. 뇌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방어 모드가 켜집니다. 아드레날린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바보로 만드는구나. 겉으로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수하겠어. 기회를 봐. 논쟁에서 이기면 적을 만듭니다.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의 꿈은 국제연맹 창설이었습니다.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국제기구. 하지만 미국 상원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윌슨은 상원을 설득하러 갔습니다. 그의 전략은 논리로 압박. 여러분은 왜 이해를 못하십니까? 이게 명백히 옳은 길입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전쟁을 원하시는 겁니까? 상원 의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이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우리 의견을 안 들으려 하는구나. 결과, 상원이 국제연맹 가입을 거부했습니다. 미국은 국제연맹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윌슨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만약 윌슨이 논쟁하지 않고 설득했다면 역사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단계 화법입니다. 첫 번째 단계 먼저 동의하기. 아니요, 그건 틀렸어요. 대신 그 관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 공감 표현.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한 문장이 방어벽을 내립니다. 세 번째 단계 부드러운 전환. 그런데 이런 정보도 있더라고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혹시 이것도 고려해 볼까요? 실전 시나리오. 동료가 이번 프로젝트는 무조건 3개월 걸릴 거야. 잘못된 반응 그건 틀렸어. 데이터 보면 2개월이면 돼. 올바른 반응 3개월이라는 견적 충분히 이해돼. 동해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공감 그런데 최근에 비슷한 프로젝트 사례를 봤는데 2개월에 끝난 케이스도 있더라고. 혹시 같이 한번 볼까? 전환. 차이가 보이시나요? 첫 번째는 싸움입니다. 두 번째는 협력입니다. 29분 40초부터 30분 0초 전환.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70%의 갈등을 해소합니다. 제가 이걸 실천했을 때 직장에서 논쟁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명백히 틀렸을 때 다음 챕터가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2년차 때 일입니다. 제가 보고서에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데이터를 잘못 입력했어요. 숫자가 10배 차이 났습니다. 그 보고서를 기반으로 팀이 한 달 동안 일했습니다. 실수를 발견한 순간 제 머릿속은 이랬습니다. 어떻게 변명하지? 누구 탓으로 돌리지? 모른 척 할까? 그때 떠올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운전자가 과속으로 경찰에 걸렸습니다. 경찰이 다가오는 걸 보고 그는 차에서 먼저 내렸습니다. 경찰이 오기도 전에 먼저 말했습니다. 경관님, 제가 완전히 잘못했습니다. 시속 80km 구역에서 100km로 달렸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딱지 끊어주세요. 경찰이 당황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차가 막혀서 급한 일이 있어서 표지판을 못 봤어요. 하지만 이 운전자는 100%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번엔 경고로 하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딱지를 안 끊었습니다. 31분 20초부터 32분 20초 심리학?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방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경찰의 기대 변명을 들을 거야, 논쟁할 거야. 그럼 내가 압박할 거야. 하지만 운전자는 즉시 인정 변명제로 100% 책임. 경찰의 비난 에너지가 갈 곳이 없어집니다. 오히려 관대해집니다. 이 사람은 솔직하네. 착한 사람 같은데. 이번엔 봐줄까? 제 경우, 저는 팀장실로 직행했습니다. 팀장이 말하기도 전에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팀장님,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보고서에 데이터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확인을 제대로 안 한 제 잘못입니다. 팀이 한 달 동안 한 일을 다시 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팀장은 화를 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100% 인정하니까 화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다음부턴 더블 체크하고. 끝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변명했다면 시스템이 이상했어요. 시간이 부족했어요. 다른 팀에서 자료를 잘못 줬어요. 팀장은 더 화를 냈을 겁니다. 너 지금 변명하니? 책임을 회피하니? 관계가 깨졌을 겁니다. 사과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즉각 인정 3초내. 제 잘못입니다. 완전히 제 실수예요. 지체하지 마세요. 즉각 인정하세요. 두 번째 단계 구체적 책임.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추상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세 번째 단계 개선 약속.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회의에 늦었을 때. 차가 막혀서요. 대신 알람이 안 울려서 대신.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관리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시간 15분 빼앗았습니다. 다음부터는 30분 일찍 출발하겠습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큼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키는 것은 없다. 빨리 인정할수록 관계는 더 강해집니다. 이 사람은 솔직하구나. 믿을 수 있구나. 제가 이걸 실천한 후 사람들이 저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나를 바꾸는 겁니다. 다음 챕터는 상대방을 바꾸는 겁니다. 9가지 원칙입니다. 부하 직원이 실수했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첫 번째, 이런 실수를 어떻게 해? 두 번째, 이 부분은 잘했는데 여기만 개선하면.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두 번째를 선택하면 생산성이 47% 상승합니다. 첫 번째를 선택하면 28% 하락합니다. 칭찬으로 시작하느냐, 비판으로 시작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카네기가 정리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9가지 원칙입니다. 첫째, 칭찬으로 시작하라. 이 부분 왜 이래? 대신 여기는 정말 잘했어.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심리학적으로 칭찬이 먼저 오면 방어벽이 내려갑니다. 뇌가 공격이 아니구나 신호를 받습니다. 둘째, 간접적으로 주의하라. 당신 실수야, 대신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네. 당신이 아니라 우리를 쓰세요. 함께 해결하는 느낌을 주세요. 셋째, 자신의 실수를 먼저 말하라. 나도 예전에 똑같은 실수했어. 이 한마디가 상대를 편하게 만듭니다. 아, 이 사람도 실수했구나. 나만 못하는 게 아니구나. 넷째, 명령하지 말고 질문하라. 이렇게 해 대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질문은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명령은 복종을 강요합니다. 사람은 강요를 싫어합니다. 다섯째, 체면을 세워줘라. 회의실에서 공개 비난 대신 1대1 미팅에서 조용히 피드백. 공개적으로 비난하면 상대는 평생 당신을 원망합니다. 사적으로 피드백하면 감사합니다. 여섯째, 사소한 발전에도 칭찬하라. 어제보다 나아졌네. 이 말이 동기를 폭발시킵니다. 사람은 진보를 느낄 때 행복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개선을 칭찬하세요. 일곱째, 좋은 평판을 만들어줘라. 너는 원래 꼼꼼한 사람이잖아. 이 말을 들은 사람은 그 평판에 부응하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기대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덟째, 격려하라. 이 정도면 금방 해결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세요. 사람은 자신감이 생기면 진짜로 해냅니다. 아홉째,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라. 이걸 하면 내 경력에 도움이 될 거야. 이익을 보여주세요.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기꺼이 합니다. 자, 이제 9가지를 한 번에 써볼까요? 상황, 후배 우진이가 보고서를 엉망으로 제출했습니다. 기존 방식. 우진아, 이게 뭐야? 제목도 틀렸고 데이터도 엉망이야. 다시 해. 우진의 반응 방어 시간이 없었어요. 좌절 나는 안 되나 봐. 구원칙 적용. 우진아, 데이터 수집은 완벽해. 정말 고생했어. 첫 번째 칭찬. 나도 2년차 때 보고서 제목을 틀려서 혼났던 적 있어. 세 번째, 자신 실수. 그런데 우리가 구조를 조금 개선하면 두 번째, 간접주의 더 임팩트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구성하면 어떨까? 네 번째 질문. 너 원래 논리적인 사람이잖아. 일곱 번째, 평판. 30분이면 충분할 거야. 여덟 번째, 격려. 이거 완성하면 팀장님한테 내 능력 확실히 보여줄 수 있어. 아홉 번째, 이익. 그리고 우진아, 다음번엔 나한테 먼저 초안 보여줘. 같이 다듬자.
5번째 체면. 우진의 반응. 네, 감사합니다. 바로 고치겠습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제가 이 구원칙을 팀에 적용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직률이 0%가 됐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명도 안 나갔어요. 성과도 올랐습니다. 전년 대비 35% 상승. 이유? 사람들이 즐겁게 일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31 플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 첫째, 비판하지 마라. 둘째, 진심으로 칭찬하라. 셋째, 상대의 관심사를 찾아라. 넷째, 미소 지어라. 다섯째, 이름을 불러라. 여섯째, 경청하라. 일곱째, 질문하라. 여덟째, 상대를 귀빈으로 만들어라. 아홉째, 논쟁을 피하라. 열째, 잘못을 인정하라. 11째, 9가지 원칙으로 변화시켜라. 11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 중 0%를 실천하면 달라지는 것도 0%입니다. 실천이 전부입니다. 제가 직접 썼던 플랜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 기초 확립 1일부터 7일. 1일차부터 2일차 비판 금지 챌린지. 24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비판하지 않기. 노트를 들고 다니세요. 비판하고 싶을 때마다 체크하세요. 목표 비판 0회. 3일차부터 4일차 칭찬 3회. 하루에 3명에게 구체적으로 칭찬하기. 이름님, 구체적 행동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일차부터 7일차 이름 10명 암기. 새로 만난 사람 10명 이름 외우기. 3번 반복 더하기 이미지, 결합 더하기 3번 사용. 측정 일주일 후 10명 이름 테스트. 첫째, 주차 목표 기본 습관 형성. 둘째, 주차 경청 마스터 8일부터 14일. 8일차부터 11차 90% 듣기. 대화할 때 90%는 듣고 10%만 말하기. 타이머를 돌리세요. 상대가 말한 시간 대 내가 말한 시간. 11일차부터 12일차 질문 5개. 한 대화에 질문 최소 5개 하기. 그래서요?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13일차부터 14일차 관심사 파악. 새로 만난 사람의 관심사 3가지 파악하기. 노트에 적어두기. 측정 오늘 만난 사람의 관심사가 뭐였지? 테스트. 둘째, 주차 목표 대화 품질 향상. 셋째, 주차 고급 기술 15일부터 21일. 15일차부터 17일차 미소 훈련. 거울 앞 3분 연습 출근길 10명에게 미소 전화 받을 때 미소 포스트잇. 18일차부터 19일차 논쟁 회피. 논쟁하고 싶을 때 그 관점도 이해가 됩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혹시 이것도 고려해 볼까요? 20일차부터 21일차 사과 연습. 과거 실수 3가지 떠올리기. 그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사과하기. 그때 제가 구체적 행동을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측정 3명 중 몇 명이 긍정 반응했는지. 셋째, 주차 목표 갈등 최소화. 넷째, 주차 종합 실전 22일부터 30일. 22일차부터 25일차 구원칙 통합. 어려운 상황에 구원칙 적용하기. 부하 직원 피드백. 상사와 대화. 가족과 갈등. 26일차부터 28일차 어려운 관계 한계 개선. 가장 어려운 관계 1명 선정. 30일 동안 배운 모든 것 총동원. 29일차부터 30일차 평가와 계획. 전과 후 비교. 다음 30일 계획 수립. 1일 체크리스트. 오늘 비판 0회 달성. 진심 칭찬 3회. 이름 3회 불러주기 90%. 경청 1회 이상. 질문 5개 이상. 미소 10명 이상. 감사 표현 5회. 관계 점수 10점 만점. 0일차 시작 전 가족 관계 몇 점. 직장 동료 몇 점. 친구 관계 몇 점. 30일차 완료 후 가족 관계 몇 점. 직장 동료 몇 점. 친구 관계 몇 점. 목표각 2점 이상 상승. 구체적 지표. 점심 약속 횟수. 받은 연락 횟수. 도움 요청받은 횟수. 웃는 횟수. 갈등 발생 횟수. 숫자로 측정하세요. 첫째, 주차에서 실패했다면? 괜찮습니다. 2주 연장하세요. 첫째, 주차를 다시 반복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70%만 해도 성공입니다. 특정 원칙이 너무 어렵다면
해당 챕터를 다시 보세요. 친구와 함께 연습하세요. 롤플레잉 해보세요. 완전 포기하고 싶을 때 0일차의 자신을 떠올리세요. 나는 왜 이걸 시작했지? 3개월 후 당신의 모습을 상상하세요.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오는 모습.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 된 모습.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다루는 법을 2년 배우는 것이 대학을 4년 다니는 것보다 가치 있다. 여러분은 오늘 40분 만에 배웠습니다. 이제 30일만 실천하세요. 30일 후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말하면 사람들이 듣습니다. 당신이 부탁하면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그들을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부탁. 30일 챌린지를 시작하시는 분, 댓글에 30일 시작을 남겨주세요. 한 달 후 변화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성공을 응원합니다.